끝으로 역사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대중적으로는 최근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닌데,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여러분 호사카 유지 왜 한국으로 기화했으면 왜 한국 이름을 안 붙이고 왜 일본 말을 쓰냐, 일본 이름을 쓰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많은데, 나는 일본 이름을 갖고 한국에 기화한 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 일본 말을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충격도 받고 또 감동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그중에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자로서 제 8제문의 네 번째 정도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카이로 선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카이로 선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당시 연합국의 대표 세 사람, 루즈벨트, 처칠, 찬제스가 만나서 이탈리아가 당시 항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세계 대전의 현방,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 질서,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 카이로 회담, 그리고 거기서 나온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특별조항이었습니다. 이 한국특별조항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삼국은 한국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켜서 독립시킴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한국특별조항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한국이 실제로 독립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항의 적당한 시기에 라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은 집중되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혹은 이거 장탁이냐 반탁이냐 이런 소동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이 한국특별조항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바로 한국을 수식하고 있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 노예 상태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이 왜 나왔는가? 이것은 일본 쪽에 좀 몇 가지 논문이 있는데, 당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조선 인민들은 일본인하고 같은 평등한 권리가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인의 노예다. 이게 특히 영국이나 미국 쪽에 잘 조선 사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론이었고,
그러한 보고서가 미국 정부, 영국 정부에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노예 상태다.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독립이라든가 해방 이러한 말은 김구 선생님의 설득으로 카이로 회담에 참여한 장개석이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루즈벨트의 편지를 보낸 이스만 쪽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특별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한국, 이것은 당시 요새 좀 이상한 놈들,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라든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인이라기보다 일본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도 조선인은 2급 일본인이고 대만인은 2등 일본인, 3등 일본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쪽은 이름뿐이고 그냥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형법에서는 태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일본의 형법에 태형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태형이라는 것이 쭉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고문제도 같은 거 일본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쭉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법적인 차이,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선거권, 이거 없었습니다. 조선의회라든가 조선의 자치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는 조선에서 일본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거권 그리고 비선거권을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증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정을 결정하는 선거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친변제 그리고 징용 이러한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때는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다 부여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도 일본 안에 법적인 산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당시 친변제를 즉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변제부터 시작된 거죠. 잘 아시잖아요. 일본은 처음부터 친변제입니다. 그리고 징용도 일본은 1939년부터 했는데 한반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집 관할선, 그러나 마지막은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역시 징용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노예 상태에 계속 당시 한국 국민을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도 미국의
그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노예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미국의 주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매를 맞는 것이 미국 흑인들의 탄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한국 사람들도 그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분들은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비참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말을 계속 하지 않았고 그런데 뭐라고 할까 논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과거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다, 같은 변등한 거리를 갖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제강점기가 되기 이전에 이르치네라는 그러한 제조의 진일 조직이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운동을 벼르친 사람들이죠. 이 이르치네를 만든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송변준이라는 제조의 밀청이 이 이르치네를 일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조직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완용 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이완용을 당시 대한제국의 총리로 하여서 자신은 거기서 여러가지 대신을 지냈습니다. 송변준은 대단히 나쁜 놈이고 한일 합방운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일본의 카츠라 타로라는 당시 총리하고도 몇 번 만나가지고 요구합니다. 조선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1억엔 달라고. 당시 1억엔이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원으로 말하면. 네. 일본은 분할을 하여서 오르마 줬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억엔 당시도 어려우니까요. 완전히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송변준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송변준은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에 홋카이도에 땅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560만 평 땅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서 백작차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르와이 에이도를 해요. 이르와이 나소소 에이도하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주도식까지 했습니다. 노다 헤이지로라고 자신이 일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어요. 아직 찬식해명 정책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스스로 일본 이름을 제조로 만든 조선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노다 대강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대단히 성공한 밀청 친일파였어요. 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 그래도 45년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은 가이로 선언을 다 수용했습니다.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는 부분은 국제법이 되어서 포츠담 선언에도 흡수가 되어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여서 무조건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었던 노예 상태였던 그러한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지금 그때 합법이었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국제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카이로 소넘 한국 특별 조항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